Don't you step on a snake. Don't you ride in a plane. Don't you eat a steak. It might kill you. 안녕하세요. 건강한 한 주 보내셨습니까? 생방송 건강클리닉 김지윤입니다. 폭염이 이어질 때 우리 몸에서 가장 혹사를 당하는 곳이 바로 심장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심장 혈관이 막히는 심근경색은 강추위뿐 아니라 폭염과 같은 기온 변화에 민감하기 때문에 한겨울뿐 아니라 무더운 여름철에도 주의를 해야 하는데요. 무더운 여름에 느닷없이 찾아오는 가슴 통증, 심근경색의 신호일 수 있기 때문에 절대 가볍게 넘겨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생방송 건강클리닉에서는 심근경색의 예방과 치료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생방송이 진행되는 동안 전문의의 친절한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심근경색에 대해서 궁금한 점 있으셨던 분들 259개 5100번, 5200번 이렇게 두 대의 상담 전화 이용하시면 되는데요. 지금 바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무더위에도 주의해야 하는 심근경색에 대해서 자세히 상담해 주실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심장내과 전문의 이대성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이제 심근경색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볼 텐데요. 갑자기 사망까지 이를 수 있는 무서운 질병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심장이라는 장기가 우리 생명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먼저 심장의 역할을 좀 짚어보고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몸의 심장은 사람 주먹만한 크기의 근육 덩어리의 장기로서 흉곽 내에 위치하여 외부로부터의 충격과 손상을 받지 않도록 보호받고 있습니다. 심장은 하루에 9만 번에서 14만 번 정도 수축과 이완을 반복하면서 쉴 새 없이 온몸과 폐로 혈액을 공급하는 펌프 운동을 지속합니다. 우리 몸의 모든 장기와 기관은 이렇게 심장이 펌프 운동으로 보내주는 혈액을 끊임없이 공급받아야지 생명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는 심장도 예외가 아니라서 심장 자체에 혈액을 공급하는 혈관이 존재하는데 이 혈관을 심장동맥, 또 다른 말로 간상동맥이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간상동맥이라고 하면 심장에 분포하는 혈액 동맥의 모양이 심장에다가 머리에 쓰는 관을 씌워놓은 모습과 같다 하여 붙여진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심장에서 온몸으로 혈액 공급이 잘 돼야 하는 거는 당연하고요. 심장 자체에서도 혈액이 잘 흘러야 한다 이런 말씀이신데요. 심장 동맥 구조에 대해서도 좀 더 자세히 짚고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준비된 그림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심장 동맥은 심장에서 대동맥이 뻗어나가기 시작하는 부위에서 좌우로 한 가지씩 나와서 각각 좌심장동맥, 우심장동맥이 되고 좌심장동맥은 또 큰 두 갈래의 가지로 나뉘어져 하나는 좌측 심장의 앞쪽으로 주행하는 좌전하행동맥이 되고 다른 하나는 심장의 뒷벽으로 돌아가서 분포하는 좌회선동맥이 됩니다. 이렇게 심장동맥은 주요 3대 가지로 구성되어 있고 주요 가지에서 작은 분지들이 갈라져 나와 전체 심장 근육에 혈류를 공급하고 심근 수축과 이완에 필요한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하게 됩니다. 네, 그렇다면은 심장 근육에 혈류 공급이 잘 안 될 때 문제가 되는 것이 심근경색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준비된 그림을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장에 혈액을 공급하는 관상동맥이 동맥경화로 인하여 좁아져 있는 상태에서 갑자기 혈전이 생기면서 혈관이 완전히 막혀서 심장으로 혈류 공급이 차단되고 이로 인하여 심장 조직이 괴사되어 생기는 질환이 심근경색이 되겠습니다. 인간의 질병 중 가장 사망률이 높은 질환으로 기존 통구 연구 결과에 따르면 심근경색이 발생한 경우 병원에 도착하기 전에 환자의 40%에서 50% 정도가 사망하고 네. 환자가 병원에 도착하여 적극적인 치료를 받아도 사망률이 10% 가까이 되는 매우 치명적인 질환입니다. 급사 또는 돌연사로 알려진 사망의 원인을 사후 조사해보면 약 80%에서 90% 정도가 이러한 심근경색과 같은 급성 관상동맥 질환에 의한 사망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급사나 돌연사의 90%가 이런 심근경색이나 협심증 때문에 발생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정말 무서운 질환이란 생각이 새삼되는데요. 이런 질환일수록 발생했을 때 빨리 대처를 해야 생명을 지킬 수 있겠죠. 그럼 일단 심근경색의 증상을 좀 알아두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심근경색의 전형적인 증상은 극심한 가슴 통증과 호흡곤란입니다. 하지만 환자의
따라서 여러 가지 증상이 같이 동반된 경우가 있습니다. 네.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심근경색이 발생한 경우 매우 심한 가슴 정중앙 또는 왼쪽 가슴에 통증이 발생하고 통증은 30분 이상 지속되며 통증의 양상은 환자들의 표현에 따르면 조이거나 무거운 것이 짓누르거나 쥐어짜는 듯하거나 고춧가루 뿌린 듯이 따가운 느낌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통증은 목 부위나 왼쪽 어깨 또는 왼쪽 팔 부위로 방사되어 함께 통증을 느끼기도 하고 통증으로 인하여 호흡곤란과 함께 식은땀, 메스꺼움 증상들이 나타나는 것이 전형적입니다. 심근경색에 의한 가슴의 통증은 인간이 느낄 수 있는 최고의 통증이라고 흔히 표현합니다. 심근경색 발생 시에 나타날 수 있는 비특이적인 다른 증상들로는 불안감, 기침, 현기증, 두근거림, 감기 몸살과 비슷한 전신 근육통 등이 동반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좀 정리를 하자면 조이거나 쥐어짜는 듯한 극심한 가슴 통증은 급성 심근경색일 가능성이 크다고 하고요. 또 식은땀이나 불안감, 전신 근육통도 같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점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선생님, 이제 심근경색이나 동맥경화증 그리고 협심증 이런 질환들은 같이 이야기가 많이 되는데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네, 준비된 그림을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맥경화증이란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동맥혈관벽에 폐물이 쌓이고 이로 인하여 혈관 내경이 좁아지는 상태를 모두 말합니다. 협심증이란 심장동맥에 동맥경화증이나 혈관 수축 등이 관여하여 혈관 내경이 좁아지고 이로 인하여 심장 근육 조직에 혈액 공급이 감소하여서 산소와 영양분이 부족한 상태가 되어 주로 활동 시에 흉통이나 호흡곤란이 나타나는 질환 상태를 말합니다. 심근경색증이란 심장 동맥에 동맥경화증이 있는 상태에서 갑자기 혈전이 만들어지거나 극심한 수축 등에 의해서 혈관 내경이 완전히 막혀서 혈류 공급이 완전히 차단되고 이로 인하여 심장 근육에 파괴가 발생하는 질환이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동맥경화증으로 인해서 협심증이나 심근경색증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다시 정리하자면은 혈관 공급 감소로 흉통이나 호흡곤란이 오는 것이 협심증이고요. 갑자기 혈전이 만들어지거나 혈관이 막히는 것이 심근경색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어떤 질환이든 미리 예방을 하고 관리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요. 심근경색의 위험 인자들을 좀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고혈압이 심근경색의 가장 중요한 위험 인자 중에 하나입니다. 네. 일반적으로 성인의 정상 혈압은 수축기 혈압이 120mmHg 이하, 이완기 혈압이 80mmHg 이하로 정의되는데 수축기 혈압이 140 이상이거나 이완기 혈압이 90 이상인 경우에 고혈압으로 진단하게 됩니다. 이러한 고혈압은 지속적으로 동맥벽을 손상시키고 동맥혈관의 경화반 형성을 가속화시킵니다. 따라서 고혈압이 조절되지 않으면서 그 수치가 상승할수록 심근경색의 발생 위험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고혈압이 있다면 평소 관리에 더 신경을 쓰셔야겠습니다. 그리고 고혈압뿐 아니라 이제 당뇨병이 있는 분들도 조심을 좀 해야 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당뇨병은 지속적으로 혈당이 높은 상태를 말하는데 공복 시 혈당이 혈중 농도 126mg/dL 이상이거나 식후 2시간째 혈당이 200mg/dL 이상인 경우에 당뇨로 진단하게 됩니다. 이렇게 지속적으로 높은 혈당은 혈관벽에 독성 물질로 작용하여 혈관 손상을 유발하고 결국 관상동맥 질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제 고혈압, 당뇨병 이렇게 위험 인자로 알아봤는데요. 그리고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은 분들 그리고 고지혈증이 있는 분들도 특별히 조심을 해야 한다고 해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인체 내에는 고밀도, 저밀도 지단백 콜레스테롤, 중성지방 등 여러 종류의 콜레스테롤이 존재합니다. 그중 저밀도 지단백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은 우리 몸에 많을수록 해로운 영향을 주기 때문에 나쁜 콜레스테롤이라고도 불리는데 특히 저밀도 지단백 콜레스테롤이 혈중 농도 160mg/dL 이상이거나 중성지방이 200mg/dL 이상으로 혈중 농도가 매우 높을 경우에 체내 지방 조직에 정상적으로 흡수되지 못하고 동맥벽 아래로 침착되어 경화반을 형성하는 주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경화반이라는 것은 동맥벽 아래에 침착되어서 동맥혈관 내경을 좁히고 혈륜을 차단하게 되는 단단한 노폐물 덩어리라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와 반대로 고밀도 지단백 콜레스테롤은 혈관 내에서 동맥벽에 쌓인 나쁜 콜레스테롤을 수거해 가서 동맥 경화를 예방하는 역할을 하여 좋은 콜레스테롤이라고도 불리는데 이 수치가 남성의 경우
40mg/dL 이하이거나 여성의 경우 50mg/dL 이하로 혈중 농도가 낮을 경우에 동맥벽에 콜레스테롤 침착이 가속화되어서 혈관 폐색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쁜 콜레스테롤, 저밀도 지단배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고 그리고 좋은 콜레스테롤인 고밀도 콜레스테롤 수치가 낮으면은 혈관이 막힐 위험이 크다고 하네요. 그리고 당연히 흡연도 좀 나쁜 영향을 미치겠죠. 네, 그렇습니다. 담배 속에 포함되어 있는 여러 가지 유해 물질들은 각종 암과 호흡기 질환을 유발할 뿐만 아니라 체내에 흡수되어서 혈관 내피세포의 염증과 손상을 일으키고 나쁜 콜레스테롤의 혈중 수치를 상승시키는 독성 물질로 작용하게 됩니다. 네. 흡연자는 심근경색이 발생할 확률이 비흡연자에 비하여 2배 이상 높으며 간접 흡연도 심혈관 질환의 발생률을 비흡연자에 비하여 1.4배 이상 높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30대, 40대 젊은 성인들에게서도 급성 심근경색과 같은 심각한 혈관 질환의 발생 비율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데 여기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바로 흡연이 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앞에서 언급한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및 흡연이 심혈관 질환 발생의 주요 4대 위험 인자로 불리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앞서서 설명드린 위험 인자를 가지신 분들이라면 평소에 관리와 관심이 꼭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많이 힘드시겠지만 금연을 실천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시간 심근경색의 증상과 위험 인자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위한 상담 전화도 활짝 열어두고 있는데요. 259개 5100번, 5200번 이렇게 2대 활짝 열려 있습니다. 지금 연결된 상담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떤 점 상담 도와드릴까요? 예, 제가 한 2년 전부터요. 좀 숨 쉬는 호흡이 좀 곤란하긴 했는데, 네. 예, 그런데 한 1년 전부터는 가슴이 팍 쏘면서 등에 딱 등 중앙에부터 시작해서 통증이 오면서 팔 양쪽 팔로 해서 같이 이래 통증이 오더라고요. 네. 그게 한 30초 정도 왔다가 그렇게 하면서 또 그 증세가 보통 자고 일어나고 난 뒤에 오전 중에 좀 많이 오고요. 그리고 또 일주일에 한 10번 정도 그런 증세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아파서 가까운 병원에 가서 검사를 했는데 하니까 저를 보고 협심증이 있는 것 같다고 큰 병원에 가보라고 했어요. 네. 그래서 제가 또 그래서 큰 병원에 갔는데 큰 병원에 가서 심전도 검사랑 또 심장에 대한 여러 가지 그 검사를 했는데 그게 증세가 안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증세가 계속 있었어요. 근데 제가 느끼고 네. 숨을 쉴 수 없을 정도로 한 30초 정도 팍 이러왔다가 제가 호흡을 갖다가 팍 가다듬으면 한 30초 있다가 딱 그게 멈춰요. 그리고 제가 주로 느끼는 게 이 팔 이게 좀 움직일 때 그런 것 같아요. 이러면 바다가 닦을 때 제가 제일 많이 느끼는 것 같았고 그랬는데 그래 큰 병원에 정세가 없다 그래서 그래도 저는 힘들어서 또 다른 큰 병원에 또 가서 검사를 했어요. 네. 그건 정세가 안 나왔어요. 예,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것이 큰 병원에 가셔서 관상동맥 조영술이라는 검사를 혹시 받아보셨습니까? 조영술을 그거는 안 받았고요. 요 근래에야 어떤 검사를 하셨나면 그게 심전도라고 제가 들었는데 제가 혈관에 링겔을 맞고 있으면서 약을 투입으로 순간 조금 이래 하면서 선생님께서 심전도를 검사를 하시더라고요. 한 20분 정도 걸린 그 검사를 했는데 심장이 깨끗하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 전화 주신 분의 얘기를 들어보면 2년 전부터 호흡곤란이랑 가슴 통증이 점차 심해지는 양상인데 이러한 양상은 협심증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협심증은 이제 점점 진행하면 예후가 불량한 심근경색으로 진행할 수가 있는데 심근경색으로 진행하기 직전까지 그 협심증을 의심해 보면서 검사하는 심전도라든지 심장 초음파 검사라든지 혈액 속에 있는 이제 심장 수치 검사 이런 것들은 모두 다 정상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증상이 계속 지속적으로 악화되는 양상이면
확진을 위해서 이제 심장 혈관을 직접 촬영하는 관상동맥 조형 검사를 한번 확인하셔가지고 이런 병이 협심증이 맞는지를 확진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제가 개인적인 환자가 선생님 이거 해주세요 이렇게 말씀을 못 드리잖아요. 의사님 선생님이 판단해서 저희들이 검사하잖아, 그렇죠? 예, 제가 들어보기에는 협심증의 가능성도 있어서 증상이 점점 진행하는 양상이 있어서 혈관 검사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협심증으로 잠깐 의심을 해야 되네, 그렇죠? 예, 일단 뭐 흉통을 유발하는 질환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협심증, 심근경색이 이렇게 질병을 이제 치료하지 않고 진행하게 되면 제일 위험한 예후가 불량한 그런 상황으로 이제 치달을 수 있기 때문에 제일 먼저 흉통의 원인을 감별하기 위해서 이제 협심증에 관한 정밀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선생님 제가요 요즘 병원에 갔다 온 지가 한 10일 정도 됐어요. 그 검사를 하고. 근데 정세로는 나오지는 않았는데 의사 선생님이 그 보시고 거기에 대한 어떤 처방을 주셔가지고 제가 지금 약으로는 먹고 있어요. 예. 약으로는 먹고 있어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나타나지는 안 하고 있어요. 그게. 그 약이 혹시 협심증을 조절하는 약이라고 들으셨나요? 예, 좀 혈관을 확장하는 같은 그런 약인 거가 네, 그 약을 먹고 증상이 좋아지셨으면 더 심장 혈관에 의한 심장 혈관 협착에 의한 증상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꼭 큰 병원에서 그런 관상동맥 조영술과 같은 확진 검사를 받아보시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상담 전화도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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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여보세요. 네. 저는 제가 아픈 게 아니고 네. 저희 아들이 이제 40대 초반인데요. 네. 그 병원에서 시술을 받았는데 처음 시술할 때 그 프로그램 그 모니터를 보여주는데 저한테 제가 같이 매일 있었거든요. 그래 처음에는 70% 정도 한쪽은 70% 한쪽은 30% 한쪽은 15% 정도 된다 하더라고요. 관상동맥 혈관 좁아진 게. 그래서 70% 되는 대로 우선 시술을 하고 난 이후에 2주쯤 돼서 다시 아파갖고 그래 응급실에 실려가고 보니까 그 가운데를 갖다 다시 또 시술을 했거든요. 하고 난 뒤에 지금 한 2개월이 지났는데 뒤에 야는 아픈 게 아니지 앞에서 아픈 게 아니고 혈압이 자꾸 내려가면서 등 뒤에서 누가 미는 것처럼 그렇게 아파갖고 한 번씩 가갖고 병원에 가서 입원을 갔다가 꼭 그게 또 금토일 이럴 때 잘 그러더라고요. 그게 이제 심리적으로 불안 상태가 좀 있다고 선생님 그러시긴 하는데 그러고 난 뒤에 요새 또 한 며칠 전에 갔었는데 한 이틀 후에 나왔는데 지금 어떤 정도가 되냐면은 온몸에 그 각질이 벗어지는 것 같은 그런 증세가 있는 거라에. 그래서 한 번씩 일을 하다가 올라가고 일을 안 할 수가 없어서 일을 하다가 집에 올라와갖고 누워있고 그러거든요. 이런 각질 같은 건 왜 그렇게 벗어질까? 근데 평상시 제가 담배를 많이 폈었는데 그거를 끊었거든요. 그 후로. 음식은 조절을 갖다 하는데 본인이 굉장히 조심을 하고 있는데도 그런 증세가 오면서 머리가 한 번씩 어지럽다 가요. 어지럽다고. 어지러운 증상이 한 번씩 있다 하더라고요. 그런 경우에 선생님 그 시술을 하고 난 뒤에 그때 지금 시술하고 나셔서 꾸준히 약을 드시고 계신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혹시 약을 드시면서 혈압을 한 번씩 재보셨습니까? 예, 자주 재보거든요. 근데 혈압이 조금 내려가는 증상이 있어요, 제가. 얼마 정도로 측정된다? 96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혈압이 높은 게 96 정도 되고 낮은 정도는 뭐 59까지 이렇게 내려갈 때가 있거든요. 이제 심근경색이나 협심증 등으로 심장 혈관의 시술을 받고 나면 그 혈관을 이제 지속적으로 잘 유지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약물을 씁니다. 그 중에 이제 심장 근육의 기능을 보호하고 이제 뭐 기능이 악화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쓰는 약들이 있는데 그런 약들이 혈압을 낮추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혈압이 계속 낮으면 약의 용량을 조금 조절해야 될 필요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약을 조절을 그거는 이제 그래서 한 개를 또 뺐거든요. 임의로 결정하실 건 아니고 임의로 하는 게 아니고 그 의사 선생님과 만나 보시고 혈압이 계속 이렇게 낮게 측정된다고 말씀하시면 그에 맞춰서 약을 조금 조절해 주실 거고 조절해 주시면 뭐 어지럼증이나 이런 게 조금 개선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또 조금 어지러운 증상은 좀 났는데 선생님 말씀을 끊어서 죄송합니다. 예, 근데 괜찮습니다. 어떤 증상이 오느냐 하면은 이 손에 왜 여자들 스킨처럼 예. 이 전부 다 이게 지금 벗어졌더라고요. 손 끝에 발끝까지. 그 온몸이 지금 각질이 벗어서 허예요, 몸이. 예. 꼭대 안 미는 사람처럼. 네. 보통 이제 이런 심장 치료를 하고 나서 드시는 약 중에 부작용으로 각질이 나타나는 약은 매우 드뭅니다. 매우 드문데 예, 그런 부작용이 나타나는 경우 매우 드문데 환자분의 체질에 따라서는 그런 부작용이 나타나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뭐 피부과 선생님하고도 좀 상의를 해봐야 되고 그런 약의 어떤 네. 부작용이나 알레르기가 있는지를 조금 더 정밀하게 검사를 한번 받아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생방송 건강클리닉 오늘은 이대성 심정내과 전문의 모시고 심근경색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이제 앞서서 고혈압과 당뇨 그리고 고지혈증, 흡연 이렇게 4대 위험 인자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또 어떤 분들이 좀 조심을 해야 될까요? 네. 비만한 분들이 마른 체형을 가진 사람들보다 심혈관 질환 발생 위험이 높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체질량 지수가 25kg/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 비만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과도하게 늘어난 체중 자체가 심장 기능에 부담을 주는 영향도 있고 네. 비만이 혈관세포 내피 기능 이상을 일으키거나 염증을 일으키고 이상 지질혈증을 초래하기 때문에 심근경색 발생의 위험 인자가 됩니다. 체질량 지수가 25 이상이면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의 발생 위험이 정상인에 비해서 2배 이상 증가하고 30 이상이 되면 각각의 질환에 의한 사망률이 정상인에 비해서 1.5배 이상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비만도 심근경색의 위험 인자가 되네요.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발생률이 좀 높아진다고 해요. 네, 맞습니다.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심근경색의 위험이 높아집니다. 남성의 경우에는 45세 이후로, 네. 여성의 경우는 55세 이후로 심근경색 발생의 위험이 높아지게 됩니다. 여성이 남성보다 더 늦은 나이에 심근경색의 발생 위험이 높아지는데 이는 여성 호르몬의 효과 때문입니다. 여성 호르몬은 동맥혈관 내에서 콜레스테롤의 혈관 침착을 억제하고 혈관을 확장시키고 또 항혈전 효과를 나타내어서 동맥경화를 억제하는 좋은 효과를 나타냅니다. 하지만 여성이 55세 이후로 폐경기가 되면 이러한 여성 호르몬의 분비가 급격히 줄어들게 되면서 폐경 전보다 2배 이상으로 심혈관 질환의 발생 위험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족 중에 뭐 뇌나 심혈관 질환이 있으셨던 분들 그리고 관련 병력이 있으셨던 사람들은 심근경색의 발생 위험률이 정상인보다 더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직계 가족 중에서 젊은 나이에 심장병을 앓은 가족력이 있는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심근경색의 발생 위험도가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55세 이전에 심장질환을 앓은 남성 가족력이 있으신 경우나 65세 이전에 심장질환을 앓으신 여성 가족이 있으신 경우가 특히 더 위험합니다. 이제 비만이랑 나이 이렇게 위험 인자를 또 알아봤고요. 그 외에도 심근경색 발생에 좀 영향을 줄 수 있는 위험 인자가 또 있을까요? 네, 과도한 스트레스가 오랜 기간 지속되거나 활동을 거의 하지 않는 운동 부족이 있을 경우에 이러한 심장혈관 질환이 발생 위험도가 증가하게 됩니다. 네. 하지만 코카인이나 암페타민 같은 특정 불법 약물의 사용 시에도 발생 위험이 증가하며 임신 중에 고혈압이나 자간전증 등이 발생한 경우에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역시 뭐 만병의 원인은 스트레스라는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심한 스트레스 그리고 불법 약물 이런 것들도 심혈관 질환의 발생 위험을 높인다고 하니까요. 꼭 주의해야겠습니다. 그럼 이제 심근경색의 진단에 대해서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진단은 어떻게 해볼 수 있을까요? 예, 초기 진단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임상 양상입니다.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전형적인 양상은 극심한 흉통이 안정 시에도 30분 이상 지속되는 경우가 심근경색을 강력히 시사하는 소견이 되겠습니다. 이와 동반하여 심전도 검사상에서 급성 심근경색을 의미 혈액 검사에서 심장 임상적으로 심장 초음파 검사가 심근경색의 진단 심장 초음파 검사상에서
특정 심장 동맥이 분포하는 심근경색이 어떤 혈관에 발생하여 심근경색을 진단하는 가장 확실한 검사법이라고 하면은 바로 관상동맥 조영술이라고 합니다. 앞서서 상담 전화에서도 이 방법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예. 어떻게 검사를 하게 되나요? 예, 심근경색, 협심증의 확진 검사는 동맥 조영술이 되겠습니다. 준비된 그림을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검사는 환자의 팔 부위 동맥이나 사타구니의 큰 동맥 부위를 가느다란 바늘로 천자하여서 시스라는 관을 넣고 이를 통하여 유도철선을 심장 동맥 주변 부위까지 넣은 뒤 유도철선을 따라서 속이 비어있는 카테터라는 기구를 심장 동맥까지 접근시킨 후에 심장 동맥 입구에 이 카테터를 삽입시키게 됩니다. 다음 그림을 보시겠습니다. 이후에 카테터 안으로 조영제라고 하는 검은 물감과 같은 약물을 심장 동맥 안으로 주입하면서 특수 네. 촬영실에서 심장 혈류의 동영상을 촬영하게 되는데 조영제가 검은색으로 보이게 되면서 심장 동맥 안을 흐르며 혈관 상태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아, 그렇군요. 그럼 이 검은색 조영제가 좀 막히거나 엉킨다면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준비된 그림을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혈관 상태가 정상이라면 좁아지거나 막힌 곳이 없이 선명한 검은색으로 혈관이 말단 부위까지 잘 보이게 되는데요. 심근경색의 경우 혈관이 완전히 막힌 부위 아래로 조영제가 흐를 수 없게 되어서 검은색으로 색칠이 되지 않고 칼로 잘려 없어진 것 같이 보이지 않게 됩니다. 이러한 심장 동맥 조영술은 심근경색을 확진함과 동시에 바로 이어서 동일한 경로로 특수기구를 삽입하여서 막힌 부위를 뚫고 확장시키는 심장 동맥 중재 시술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런 일이 없다면 가장 좋겠지만요. 실제로 많이 겪고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응급조치 방법도 잘 알아두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심근경색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응급처치를 하는 게 좋을까요? 네, 심근경색이 발생한 경우에는 활동할수록 심장이 이래한 부담이 커지면서 흉통이 악화되고 심장 근육의 손상이 증가하게 되므로 가급적 움직이지 마시고 특히 이전에 협심증으로 진단을 받으셔서 처방받은 니트로글리세린과 같은 혈관 확장제 약물이 있다면 즉시 복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체 없이 119를 호출하여서 심장 전문의가 가능한 병원의 응급실로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효과가 없는 개인 병원, 약국, 한의원을 방문하여서 치료를 받는다고 시간을 낭비. 고혈압, 당뇨, 심근경색을 더 조심해야 하는데요.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 상담 전화도 259개 5100번, 5200번 이렇게 2대의 상담 전화입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64세인데요. 한 2년 가슴 정중앙이 깝하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제가 막 한 1분 정도 그러고 나면은 또 괜찮아지기는 하거든요. 근데 예. 그 정세가 심근경색으로 인한 건지 그게 지금 알고 싶어서 병원 진료는 받아본 적은 아직 없어요. 예. 예. 전화 주신 분께서 혹시 다른 병으로 치료받고 예. 계신 게 있으신가요? 고혈압이나 당뇨나 아니요, 고지혈증과 그런 건 같은. 전혀 없고요. 예. 무릎이 아파서 지금 얼마 전에 한번 치료받은 적은 있습니다. 예. 또 예. 하나 여쭙고 싶은 게 그 네. 흉통이 활동과 연관성이 있으신지요? 그러니까 걸어 다니시거나 뭐 계단을 오르거나. 예. 그 계단 오를 때는 별로 그렇지 않았는데 예. 조금 걸어가다가 예.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예. 예. 어떤 때 집에 가만히 있어도 그럴 때가 있더라고요. 예. 예. 지금 양상을 들어봐서는 네. 흉통의 양상이 그래요. 예. 근데 이런 증세가 끝이 나고 나면 예. 막 여기 그 명치 까차고 그런 네. 증세가 있어요. 예. 흉통을 유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심장 질환이 네. 가장 중요하지만 그 네. 외에도
역류성 식도염과 같은 소화기 질환, 그리고 뭐 폐나 기관지의 문제라든지 예, 예. 아니면 뼈나 근육, 관절, 피부의 문제, 이것도 예. 저것도 아니면 뭐 심리적인 문제 때문에 그게 예. 흉통으로 발현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까? 지금 양상을 들어봐서는 활동과 특별한 관련이 없고 네, 다른 뭐 심장 질환을 유발할 만한 다른 위험 인자들이 별로 없으셔서 네. 가능성은 좀 떨어지는데 원하시면 뭐 검진으로 네. 심전도나 심장 초음파 검사는 한번 해보시면서 심장 상태를 한번 평가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예, 같긴 예. 합니다. 예, 예. 예,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십시오. 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상담 전화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네, 어떤 안녕하세요. 예. 네. 네, 증상이 어떠세요? 밥을 먹으면 예. 네. 이 밥이 내리가면 이 왼쪽 갈비 때 있는 이게 아파예. 네. 아파서로 한 숟가락 두 숟가락 서너 숟가락 더 먹으면 뭐 저기 아파. 또 진통제도 먹고 가슴 안정제도 먹고 이러면 좋게 수울는데 그게만 좋게 그러면 대변이 나오는 길에 대변이 네. 나서로 그 대변을 못 참은 어째 누워도 기다린다. 누든가 마든가 좋게 걸어봐도 예. 안 나와요. 안 나와요. 네. 집에 와서로 또 한번 화장실에 앉아보면 내 있는 힘들 다 줘갖고 해봐도 똥도 안 나오고 오줌도 좋게 나오고 많은 기라. 예. 혹시 전화 주신 분 지금 혹시 실례지만 올해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네, 예, 77세에. 아, 예. 어르신 그 왼쪽 갈비 아래쪽이 아프신 게 예. 걸어 다닐 때도 아프십니까? 식사 안 하고. 그럴 때는 안 아픈 거예. 앉아 예. 있어도 안 아픕니다. 예. 지금 식사를 하시면 그 부위가 아프시다. 임성만 먹으면 아파요. 예.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그거는 이제 심장 쪽 문제가 아니라 예, 위나 식도 쪽에 소화기 쪽 질환일 가능성이 조금 많아 보입니다. 사기에. 예, 식사와 연관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런 어떤 소화기 질환이 그런 증상을 유발하는 경우가 더 흔하기 때문에 병원에서 소화기내과 진료를 한번 받아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저 마산 파트바병원에 소화기내 가서 했는데 예. 네. 예, 약 하나라고 저께는 가리약하고 주는데 예, 그 먹어도 아무 소용이 없네. 몇 달로 먹었습니다. 예, 뭐 내시경 검사나 뭐 다른 정밀 검사들도 받아보셨나요? 예, 금호석 병원에서 예. 아, 예, 약병 말고 예. 어찌고? 예, 혹시 다른 질환으로 치료 받으시는 것이 있습니까 지금? 당뇨나 고혈압이나? 활동 수술에 살라코에 예, 여기 진해에 서울 신경내과라고 있습니다. 예, 석동에 거기서 이제 내가 이제 약을 타다가 이제 묻거든요. 자니까 모르는 길 아픈 줄로 안 먹으니까 예, 아무것도 안 먹으니까. 예. 일단 제가 듣기로는 아무것도 밥도 안 먹었어요. 예, 심장 질환 때문에 나타나는 증상일 가능성은 낮아 보이는데 소화기내과 심장 질환질로. 아니요, 그것 때문에 생기는 증상은 아닌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뭐 네. 소화기내과 치료를 받으시고도 증상이 계속적으로 이제 반복이 되면 한번 심장내과 전문의가 있으신 병원에 방문하셔가지고 한번 검사를 받아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긴 합니다. 그래 나는 내 생각에는 네. 너무 없는 이 초가집에서 예. 남고도 살고 있는데 한때가 예, 거기 이제 1년에 한 번씩 검사 받는 거 아니습니까? 네. 거기 날로 오면 가서 내가 이거 검사를 한번 해보면 이래 싶었는데 네. 그게 안 날라오네. 예. 아, 예. 1년에 한 번은 의무적으로 받게 되기 때문에 예. 네, 기다리시면은 예.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증상으로 봐서는 어쨌든 이제 식사를 하실 때나 배변 활동을 하실 때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소화기내과를 먼저 방문하셔서 정확한 진단을 받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소화기내과를. 네. 소화기내과 갔다 왔는데 마산 네, 파트마병원에. 저희가 방송 중이라서요. 특정 병원의 이름은 조금만 삼가 주시고요. 네.
소화기내과 진료를 보신 게 언제신가요? 최근에 진료를 보셨나요? 시방 보는 데가 예. 한 4년 됐어요. 4년요. 그러니까 예. 조금 시간이 많이 경과됐기 때문에 예. 계속 그런 불편 증상이 있으시면 다시 한번 진료를 받아보시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럼 한번 더 가볼게요. 예. 네. 네, 오늘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생방송 건강클리닉 오늘은 심장내과 전문의 이대성 선생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앞서서 저희가 이제 위험 인자랑 진단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제 치료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치료 방법들이 있을까요? 예, 준비된 그림을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심근경색의 표준 치료 방법은 응급 관상동맥 조영술을 실시하여서 혈전과 동맥경화 쪽으로 막힌 심장 동맥을 확인한 다음에 혈관 내 확장 풍선과 스텐트라는 그물망을 이용하여 시술로 막힌 혈관을 재개통시켜주는 것입니다. 가능하면 발생 후 90분 이내에 이러한 심장동맥 중재술을 시행받아서 혈관을 재개통시켜주는 것이 향후 좋은 예후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질환 발생 시에 중재치료시설과 의료 인력이 갖춰져 있는 종합병원이나 대학병원으로 119를 타고 가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심근경색이 발생하면 빨리 119를 타고 응급실로 가야 합니다. 그리고 90분 안에 심장동맥 중재술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실제로 치료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도 좀 궁금합니다. 네, 실제 사례를 준비된 그림을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임상적으로 심근경색이 강력히 의심되어 시행한 관상동맥 조형 사진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좌측 그림의 좌전하행 동맥의 중간 부분이 완전히 막혀서 있는 소견이 확인되고 네. 바로 이어서 관상동맥 중재 시술을 시행. 그림을 보시면 병변 부위에 유도철선을 먼저 통과시킨 다음에 유도철선을 따라서 관상동맥 확장 풍선을 삽입하여서 병변 부위에서 혈관 확장을 시행하는 그림입니다. 다음 그림을 보시겠습니다. 이번에는 확장 풍선을 제거하고 유도철선을 따라 스텐트라는 그물망을 삽입한 뒤에 병변 부위를 넓혀주고 있는 사진입니다.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시술 후에 스텐트가 삽입된 부위 아래로 막혔던 혈관이 재개통되어서 조영제에 의해서 혈관 모형이 선명하게 확인되고 혈류가 잘 흘러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풍선 확장 시술만으로는 병변 확장 효과가 충분하지 않고 풍선 확장 후에 재협착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현재 중재 치료는 풍선 확장 후에 약물 용출 스텐트를 사용하여서 병변 부위를 충분히 그리고 영구적으로 확장시켜주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실 심혈관 질환은 빠른 응급 처치가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심장 동맥 중재 치료를 제 시간 안에 받는다면 다행이겠지만 혹시 여의치 않았을 때 그럴 때는 좀 다른 치료 방법이 있을까요? 네, 준비된 그림을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빠른 시간 내에 심장동맥 중재 치료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심장동맥 내에 발생한 혈전을 녹이는 혈전융해제라는 약을 사용하게 됩니다. 이 경우에는 질병 발생 6시간 이내에 약물을 사용하는 것이 좋고 늦어도 12시간 이내에는 약을 사용해야 합니다. 혈전융해제를 사용하면 급성 심근경색 환자의 70% 정도는 혈전이 녹아서 막힌 혈관이 재개통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3분의 1 정도에서는 치료 효과가 없거나 부족하여서 시술이나 수술 치료가 다시 필요하게 됩니다. 또한 약제에 의한 부작용으로 뇌출혈이나 위장관 출혈 같은 위험한 출혈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심근경색으로 수술까지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던데요.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예, 심근경색 환자에게서 여러 가지 이유로 관상동맥 조영술과 중재술을 시행할 수 없는 경우나 쇼크 등 혈력학적으로 매우 불안정한 경우에는 관상동맥 우회로 수술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준비된 그림을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회로 수술은 신체의 다른 부위 정상혈관, 주로 좌측 내흉동맥이라는 혈관과 복제정맥이라는 혈관을 사용하는데 이것을 떼내어 심장혈관에 막힌 부위, 근위부와 원위부에 접합시켜서 혈류가 막힌 부위를 우회하여서 흐를 수 있도록 하는 수술 방법입니다. 관상동맥 중재술과 비슷한 치료 효과를 가지지만 전신 마취하에 가슴을 열어 심장을 노출시켜서 시행하는 수술 방법이기 때문에 수술 관련 부작용이나 합병증이 발생할 위험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심근경색이 발생해서 치료를 하신 분들이라면 먹는 것도 좀 신경을 써야 할 것 같아요. 먹는 거는 어떻게 신경을 쓰면 좋을까요? 네. 심근경색으로 치료 직후에는 초기에는 부드러운 음식을
소량씩 섭취하여서 심장에 부담이 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치료 후 2, 3일이 지나면 정상적인 식사를 할 수 있습니다. 이후로는 기름기를 줄인 음식과 채식을 많이 드시고 최대한 음식을 싱겁게 드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심근경색 후에는 반드시 금연을 하시고 술을 절제하시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행히 동맥 중재 시술을 잘 받는 경우라고 해도요, 꾸준한 약물 치료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꾸준한 약물 치료라고 하면은 이제 이게 언제까지 복용을 해야 하는 건가요? 심근경색으로 심장 동맥 중재 치료를 받은 후에 퇴원하게 되면 이후 평생토록 약물 치료를 유지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네.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항혈소판 제제라는 약을 2가지를 복용하여야 하고, 혈압을 낮추고 심장 근육에 이완시키면서 심근의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한 베타 차단제와 안지오텐신 전환효소 억제제를 복용해야 합니다. 또 혈중 나쁜 콜레스테롤에 의해서 동맥경화가 재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질 저하제도 함께 복용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근데 평생 먹어도 괜찮은 약인가요? 예, 평생 드셔도 대부분의 환자들에게서는 특별한 부작용 발생 없이 잘 치료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심근경색은 치료한다고 해서 완치가 되거나 괜찮아지는 질환이 아니죠. 그래서 평생 약물 치료를 해야 한다는 점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어떤 부분을 챙겨보면 좋을까요? 예, 약물 치료와 병행하에서 생활 습관을 교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요. 먼저 심혈관 질환 4대 위험인자에 해당하는 담배를 반드시 끊으셔야 하고,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이 있던 환자라면 이에 대한 약물 치료를 지속적으로 유지하시면서 정상적으로 혈압과 혈당, 콜레스테롤 수치가 조절되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적절한 운동과 체중 조절을 통해서 비만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겠고, 주기적으로 심장 전문의와 상담을 하시면서 심장 관련 검사를 받으시고 자신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흉통 증상이 새롭게 발생하는 등 변화가 있는 경우나 혈관 병변의 위치에 따라서 추적 심장 동맥 조영술을 시행하여서 혈관 상태를 재확인해 볼 필요도 있습니다. 네, 위험 인자를 철저히 관리하고 그리고 추적 검사를 통해서 혈관 검사를 꾸준히 체크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그럼 심근경색 발생 후에 재활요법이라고 하면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심근경색 후에 완전히 회복되기까지는 약 2개월 정도의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심근경색 후에 약 일주일 내에는 병원 복도에서 걷기 정도의 운동을 하시다가 퇴원하시게 되는데, 퇴원 후에 운동량을 점차 늘려가시면서 약 1개월 후부터는 발병 이전과 비슷한 정상적인 운동을 하실 수 있고 직장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부부관계는 심근경색 후에 심각한 합병증이 없는 환자에게서는 2주 후부터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 심근경색에 대한 궁금증 풀어보고 있는데요. 여러분을 위한 상담 전화도 열어두고 있습니다. 259개 5100번, 5200번 이렇게 2대입니다. 연결된 상담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네, 어떤 점 상담 도와드릴까요? 제가 고지혈증하고 당뇨, 고혈압도 있거든요. 네. 근데 그게 지금 왼쪽 팔부터 조금씩 몇 분씩 쩔지는데 네. 그 예방차는 약을 먹고 있거든요, 제가. 네. 예. 그래서 검사를 받았는데 이상은 없다 하는데 네. 예방할 방법이 있는 것이 싶어가지고. 쪼이는 듯한 흉통이 있으시단 말씀이신가요? 네, 그리고 심근경색 예방차원으로 해가지고 예. 약을 먹고 있거든요. 예. 네. 검사는 어떤 검사를 받아보셨습니까? 근데 심근경색에 대해서 예. 시술처럼 해가지고 그거 한번 해봤어요. 잘 안 들려가지고 다시 한 번만 말씀해 네. 주시겠습니까? 심근경색 예방차원으로 해가지고 예. 시술 이것도 받았거든요. 시술. 시술을 받으셨어요? 네. 예. 그런데 좀 오래돼가지고 기억을 못하겠는데 예. 무슨 맛을 했는데 예. 제가 좀 오래돼가지고 기억을 잘 못하고 있어요. 예. 시술 받으신 지가 오래되셔서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신다고요? 한 1년 정도 됐어요. 1년 정도 되셨어요? 네. 예. 지금 약을 드시는데 계속 쪼이는 듯한 흉통이 있으시단 말씀이신가요?
예, 가끔씩 한 번씩 그런 증상이 있습니다. 네. 주로 그 흉통이 언제 발생합니까? 낮 시간대에 좀 하는 편이거든요. 낮 시간대에. 네. 예. 활동하실 때 주로 증상이 생깁니까? 예, 일상생활 하실 때. 예, 예. 그러면 약은 꾸준히 드셨고요. 지금도 계속 먹고 있습니다. 예. 이전에 검사하시고 치료를 받으시고 약을 꾸준히 드셨더라도 한 번씩 이렇게 시술한 부위나 아니면 새로운 혈관에 병이 다시 또 재발할 수도 있습니다. 활동하고 연관되어서 계속해서 이제 가슴에 쪼이는 듯한 흉통이나 호흡 곤란이 발생하신다 하면 다시 그 시술 받으셨던 병원으로 방문하셔가지고 정밀 검사, 말씀드리는 건 이제 관상동맥 조영술을 포함한 확진 검사를 다시 한번 받아보시는 게 필요할 수도 있겠습니다. 예. 네, 더 궁금한 점 없으신가요? 지금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네. 예, 죄송합니다. 제가 잘 안 들려가지고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현재로서는 좀 궁금한 게 없고, 네. 예, 그 병원에 가서 다시 한번 검사를 예, 받으려고요. 네. 증상이 악화되시면 병원에 방문하셔갖고 검사 한번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예. 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다음 상담 전화도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박재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떤 점 상담 도와드릴까요? 네, 저는 이제 복부 동맥류가 있어가지고 그 시술 받은 일이 있고요. 그런데 복부 동맥류 부위가 주먹만하게 그 블루가이 그대로 돼 있어요. 그 상태. 네. 샌들 들어가는 있는데도. 예. 그리고 발등이 시리고 또 저게 조금만 기타길에 올라가면은 다리가 당기고 또 뭐 이거 알통이 생긴다구나. 예. 그러면 걷기가 불편하고요. 예. 그 다음에 또 이제 저녁으로 복부 그 압통이라 할까, 아주 그 저녁으로 누워 있으면은 옆으로 눕기도 힘들고 바로 눕기도 힘들고 뭐 그래서 상당히 좀 잠잘 때 불편을 많이 느낍니다. 네. 그리고 소화는 잘 되는데 그런 증상이 있고요. 예. 그 다음에 발바닥에 가끔 바늘로 꽉꽉 찌르는 같은 그런 증상이 있을 때가 있어요. 어디 가시에 찔리는가 싶어서 살아보면 찔리는 없는데 발이 콕 찌르는 같은 그런 증상이 있고요. 예. 또 이제 그 정도입니다. 예. 그래서 이게 심장하고 관련이 있는 건지 예. 그 어째서 그런지 그래서 선생님한테 여쭤보려고 전화를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복부 동맥류로 그 시술을 받으셨다고 하셨죠? 네, 예. 그게 언제쯤 받으셨습니까? 70년대에 받았습니다. 저기 7년 전에 받았습니다. 7년 전. 예. 예. 지금 그 걸어 다니실 때 다리가 아프시고 생기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은 네. 뭐 정확하게 평가를 해봐야 알겠습니다만은 이제 네. 그 하지로 가는 동맥 혈관에 문제가 있어서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거는 이제 마찬가지로 심장 전문의를 그 복부 동맥류 치료를 받으신 병원에 가시면 될 것 같고 심장 전문의와 상의를 하셔서 필요한 검사를 진행하시면 될 것 같고. 그 어떤 그러면 치료를 검사를 받아야 됩니까? 예, 그 혈관이 좁아지거나 막혀서 그럴 수 있기 때문에 네. 그 상황에 따라서 검사 결과에 따라서 필요하면 그 동맥류 쪽에 이제 시술 받은 거랑 비슷한 이런 뭐 스텐트 시술이나 풍선 확장술 같은 치료를 받으실 수 있고 그게 어려우면 수술 치료를 고려할 수도 있고요. 그거는 검사를 해봐야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은 이제 검사를 해보면 선생님 말씀을 하시겠고. 예, 그거는 그래서 그 말초 혈관, 다리 쪽 혈관 문제 때문에 생긴 증상일 가능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 그럼 전역으로 그 배가 예. 지금 그 시술 부위가 예. 그 인터넷 같은 데 보면은 예. 원래는 그 내가 6.5cm라서 시술을 예. 했거든요. 예. 그러면은 내 주먹만 한데 예. 그 주먹만 한 부위가 인터넷 같은 데 보면은 이게 오리지드로 돼 있더라고요. 스탠드를 하고 나면은 예. 원상가 오리지게 돼 있는데 예. 나는 오리지를 안 하고 예. 주먹만 한 부위 그대로 있거든요. 예. 그럼 그런 건 왜 그런 겁니까? 그 7년 전에 시술을 받으신 이후로 다시 한번 검사를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쪽 부위에 대해서 다시 뭐 정밀 검사를 받아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네, 저희가 시간 관계상 네, 예. 방송 후에 다시 더 정확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방송 건강클리닉 지금까지 이대성 심장내과 전문의 모시고 심근경색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선생님 마지막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현재 우리나라의 급성 심근경색 치료 수준은 세계 전 선진국과 비교하였을 때도 차이가 없을 정도로 매우 상당한 높은 수준에 이르러 있습니다. 네. 그러나 심근경색 질환의 위험성과 예방의 중요성에 대한 일반인들의 인식은 아직도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심근경색의 경우에는 가능한 빨리 막힌 혈관을 뚫어주는 것이 환자의 최선의 방법이기 때문에 유사한 증상이 발생한 경우라면 신속히 심장 전문의가 있는 병원으로 방문하셔서 적절한 검사와 치료를 받을 것을 권고를 드립니다. 또한 오늘 말씀드린 심혈관 질환의 위험 인자들과 또 심혈관 질환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들을 숙지하시고 늘 실천하셔서 튼튼하고 건강한 심장과 혈관을 유지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네, 선생님 오늘 알아본 이 심근경색이요. 여름철에 많이 발생하는 이유는요. 탈수도 한몫한다고 하는데요. 땀 배출로 몸의 수분이 감소하면서 혈액이 끈적끈적해지면서 혈전이 생기기 쉽겠죠. 그러니까 여름철엔 온열 질환 예방을 위해서도 그리고 심근경색 예방을 위해서도 수시로 물을 많이 마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건강한 한 주 보내시고요. 생방송 건강클리닉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상담만 받아도 주방의 건강함을 챙기는 코코젤리 믹서기가 무료. 치아보험 3단계만 기억하세요. 1단계 충치 때우기 치료 개수 제한 없이 보장. 금은 물론 신소재로 때우실 때 치아당 13만 원씩 개수 제한 없이 가입 91일째부터 보장해드립니다. 컴포짓 내지는 5만 원을 보장해드립니다. 2단계 씌우기 치료 개수 제한 없이 보장. 특약 질병 가입 91일째부터 보장해드리고 씌우기 치료도 5만 원씩 개수 제한 없이 보장해드립니다. 3단계 큰돈 드는 임플란트 브릿지 개수 제한 없이 보장.